국내 일각에서는 변희재 대표가 도망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 뭐, 망명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 정치적 망명이라는 거는 상당한 다양한 이유를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숨어 있질 않잖아요. 네. 제가 어디서 뭐 하겠다고 지금 다 알려주고 있고, 네. 계속 제가 시폭제 방송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네. 토요일 날은 아예 제가 이 한국 영상관 앞에 들어가서, 네. 이 윤석열의 이 조작 범죄를 자백해 하라.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직원 절반이 국정원들입니다. 아, 그렇죠. 도망간 사람이 국정원 득실거리는 영사관 앞에 가서 현직 대통령 범죄를 밝힙니까?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제 과거 이제 군사독재 정권 때 망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망명을 관철시켜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네. 제 재판 과정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이 태블릿 조작 범죄 관련,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네. 이 재판부를 막 교체해서 증인 증거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무차별 구속시키러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할 여지가, 자, 구속돼서 옥중 투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차 구속됐을 때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주려면은, 이 언론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네. 솔직히 지금 우리 뭐 유영아 선배님이나 이런, 네. 이 개혁적인 유튜브를 제외하고, 네. 뭐 조중동 말할 것도 없지만, 네. 한겨레 뭐 MBC까지도, 이 윤석열의 최소한 박근혜를 수사했을 때의 범죄는 다 같이 은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옥중 투쟁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옥중 투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언론과 일본 언론이 이제 따라붙어서 벌써 지금 제가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주에 또 하는 이 촛불 운동가들도 연결돼가지고 감옥에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 미국 한인 단체와 미국 일본 쪽 지식인 언론인과 투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해야 될 투쟁을 미국에서 한 10배, 20배 더 세게 가고 있는 거지. 뭐 미국에서 내가 여기서 도피하겠다거나 그런 취지로 넘어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태블릿 조작 사건이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뭐, 책에도 제가 표지에 박았고, 네. 지금 재판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망명 자체가 목표는 아닌데, 어쨌든 네. 망명 신청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네. 이제, 이 윤석열 쪽이 미국에다가 뭐 범인 인도 조학을 해서 변인재를 넘겨라, 이 따위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제가 정식 망명 신청을 할 건데, 아, 저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를 지금 제가 파헤쳐서 공개를 하고 있고, 네. 이미 한 번에 구속을 당한 사례가 있고 또 2차 구속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 망명법에 따르면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해서 인신구속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례로 볼 때는 저는 망명 신청하면 뭐 저는 뭐 아주 쉽게 망명이 받아들여질 텐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망명이 목표가 아니니까 네. 일단 제가 이 영사관 앞에서 제가 4가지 요구를 합니다. 한국 정부에다가. 어떤 겁니까? 예. 첫째가 일단은 증인 증거를 다 날려버리고 있는 이 재판부를 교체해라. 네. 대법원에다가 교체를 하려 요구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검찰이 태블릿 수사 이 포렌식 기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검찰이 그 당시에 네. 했던 윤석열이 특검 때 했던 것. 그것만 공개해주면은 완벽하게 다 확인되는 건데 그걸 법원이 명령해도 지금 검찰이 6년째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라. 이 네. 윤석열이 수사했던 그 자료를. 네. 그거 하고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은 SKT 최태원이 개입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건 완전 확정이 됐어요. 이건 위조가 그냥 결정이 났어요. 이건 뭐 네. 의혹제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SK 정도 글로벌 기업이면 인정을 해야지. 조작이 결정 났는데 검찰을 움직여서 저를 기소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은 법원은 또 SK 최태원과 윤석열이가 또 법원은 매수 협박 안 할 줄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최태원이 스스로 자백을 해라. 네.
자백을 안 한다는 얘기는 금권이나 권력 동원해서 또 판사를 매수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거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번에 그 뉴스타파 등등 뭐 한 5개 언론사에 8명 기자가 다 압수수색 당했고 무차별 기소를 당하고 강진구 있습니다. 기자라든가 또 신학님 전 위원장. 누탐사는 뭐 일찌감치 당했고 신학님 위원장 지금 감옥에 있고 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등도 이분들도 언제 구속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고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인들이 무차별로 구속당하는 다른 나라가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해라. 네.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이 요구를 해서 네.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주면은 저는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할 거고 만약에 무시하고 뭐 저를 체포하러 온다 그러면 저는 망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조금 전에 그 재판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네.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느 아는 그 판사가 뭐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거에? 이거 사실입니다. 예, 네.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네. 제 동창들 이제 모임들을 했는데 예. 저하고 이 동창이었던 친구가 현직 판사예요. 예. 그래서 예, 제 모임에 와서 잠깐 불러내더니 예. 제가 지금 그 엄철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 거부하고 있거든요. 엄철 판사는 현재 근데 이제 재판부. 그 친구가 예. 현재 재판부의 그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엄철을 자기가 잘 아는데 구속을 시키려 그러지 않는다. 한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줄 테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와서 네. 적당히 재판받고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어이구. 이거는 그야말로 이 판사나 검사가 해서 안 돼 형량 거래를 저하고 하려는 거죠. 그러네요. 구속을 시켜주지 않을 테니까 네가 주장하는 거 접고 진실투쟁 포기해라. 이건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이 자체가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 엄철 판사는 이 재판 현장에서도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이건 재판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이 양아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대법원에 일찌감치 징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한테 제가 이제 바로 편지를 쓸 겁니다, 공개 편지를. 그래요. 이 엄철 판사에 대한 교체와 징계하지 않으면 난 미국 망명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양아치 판사 하나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다 뒤집어 쓸 거냐, 대한민국이. 네. 불명예를. 이거는 이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의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뉴탐사라든가 뉴스타파 그 외에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새로운 대한 언론들의 언론인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압박 그리고 재판 구속 이런 문제도 함께 미국 현지에서 투쟁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이 재재판이 거의 한 4년간 이 방치가 돼 있다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작을 계속 밝혀내니까 재판 진행을 못한 거예요. 이 재판부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이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철 재판부가 들어오면서 증인 증거를 다 기각시키고 구속하려고 덜며들었듯이 동시에 뉴스타파, 뉴탐사에 대한 탄압도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압박을 받는 동시에 신학림 위원장이 구속됐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진구 기자나 봉지욱 기자가 기소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단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범죄 행위를 파헤치는 언론 전체를 죽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그 음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릴리스를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이 자유주의를 그래도 이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이 윤석열 정권은 파트너로 하면 안 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심지어 일본조차도 이 파트너에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보수 진보 연합을 구성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뭐 이 서울하고 이제 뭐 각종 전국을 다니면서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했는데 이 미국도 지금 총영사관 앞에서 LA 촛불 행동은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있고 이 보수 단체는 또 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영사관에서 토요일 날 이 제 망명 선언 기자회견은 촛불 행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LA의 촛불 행동하고요. 네, 촛불 행동하고
된다고. 근데 사실 저는 보수 라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토요일 이 기자회견 전에 제가 보수 단체장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터놓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윤석열 끝까지 지키려다가 전체 다 보수 괴멸되고 싶냐. 이거 뭐 제가 뭐 서울에서도 한 얘기지만은 네. 미국 쪽에 와서도 제가 이 촛불하고 주로 많이 활동하겠지만은 네. 가급적 보수 단체 사람도 자주 만나서 돌려 세워서 보수는 저는 제 지론인데 보수가 먼저 앞장서서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 보수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정치 사회적인 이제 기능을 박탈당할 거다. 이게 뭐 사실 현실이니까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망명 신청해라 그러셨는데 아까 네 가지 요구 조건을 걸시지 예. 않았습니까? 자, 그럼 미국 정부에서 수용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망명 아니 신청 한국 정부죠. 미국 정부는 제가 신청하면 말아줄 건데. 그 네 가지 요구 윤석열 정권이 네, 네 가지 요구 네 가지가 조건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죠. 그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미국 정부에서 그 점을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 네. 잘 모르실 텐데 국내에서는요. 사실 보수 농객들도 이제 뭐 제가 볼 땐 좀 저하고 좀 다른데 네. 좀 과한 주장을 하다가 이 감옥에가 위에 처해서 미국에 망명한 사례들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네. 어떠한 좀 설사 틀린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의 원천적인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은 망명을 허가해 줍니다. 미국 정부는. 아, 그래요? 그게 뭐 오랜 전통이에요. 예. 근데 저는 틀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의 범죄를 객관적으로 밝혀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미국 망명 신청하면은 뭐 간단하게 될 거라고 뭐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네. 제가 망명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미국 정부가 제가 주장한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을 다 심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미국 정부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이가 태블릿 조작한 게 맞다고 선언하게 되면 이 정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끝장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뿐이 아니라 네. 그동안에 이 진실을 은폐했던 조중동 MBC 같은 한국 언론들까지 다 무너질 판이니까 네. 거기까지 갈 거냐 진짜 한번 막까지 갈 거냐. 제가 그런 문제를 한국 윤석열 정권 플러스 모든 언론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하면 국내에서 윤석열 저 누굽니까? 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조작한 이 태블릿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사법부에서 부당하게 나를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국에 가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 가서 국제 문제화 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 투쟁을 요즘 미국은 뭐 지금도 저희들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 갖고 압박을 가하고 또 미국 정부를 통해 갖고 압박을 가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아직 뭐 사실은 제가 그 기득권 한국의 제도권 언론 중에서 단 하나라도 네. 왜냐하면은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조부 기자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와요 제 재판에. 네, 소영길 대표도 들어오고 손혜원 의원도 들어오고 해봐서 아는데 네. 완전 엉망진창. 이 재판이 거의 뭐 미얀마나 북한식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근데 그 대한민국의 법조 기자 단 한 명도 기사를 안 쓰고 있다. 네. 제가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기사를 썼으면요 국내에서 제가 투쟁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부분 플러스 알파 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개혁 문제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지금 1년에 쭉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지금 LA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죠? 구체적인 어제 로드맵, 왔습니다. 네, 로드맵 같은 것 좀 밝힐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제가 조건부 망명 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한인 매체들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미주 한인 매체들과 인터뷰들이 지금 잡히고 있고, 네. 일본하고 미국 매체들 인터뷰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 여론 투쟁을 해 나가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 입장을 주로 이제 아마 소영길 대표가 실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 형사 재판을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소영길 대표가 이제 국내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제 입장을 재판부에 누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예, 양동으로 한국과 이렇게 미국 연결해서 예, 계속 이슈를 시키면서 한번 저는 뭐 진실을 알려가는 거죠. 예, 알려가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정권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LA나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이쪽에는 한인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네. 하도 보수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이쪽 한인계 보수 쪽을 많이 알아요. 네. 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윤석열을 또 이제 지키려는 쪽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촛불행동 쪽 분들하고 만나면서 그쪽으로 좀 네트워크를 가고, 아까 네. 말한 대로 보수는 제가 꾸준히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 하여튼 미국의 언론 동향이라든가 미국 국무부라든가 의회 동향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활동하시다 보면은 우리 이제 변 대표께서 많이 감지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 상황. 아니, 예를 들면 망명 신청을 할 때, 네. 이거를 이제 미국 이제 이른바 국무부가 심의를 하는데, 아, 국무부가 하기 전에 미국 국회 청문회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알겠지만,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때 미국 네.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청문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충분히 저는 왜 윤석열의 조작날조 범죄 수사의 관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얼마든지 뭐 미국 의회하고 접촉이 되면은, 네. 이 국무부 내부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의회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 내에서는. 예. 자, 그 작업도 분명히 할 겁니다. 예.